차가운 새벽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의 푸른빛만이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미 끝난 인연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도 넘게 지난 일들이 재생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 이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누구에게나 가혹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스트레스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심지어 뇌과학에서는 이별의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실제로 신체적인 화상을 입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별은 진짜 아픈 겁니다. 마음이 베이고 영혼이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고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 잔인한 고통의 시간을 너무나도 다르게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으며 출근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도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별의 폭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분명히 몇 년을 깊게 만났던 연인과 헤어졌는데 불과 몇 주 만에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친구 말입니다. 혹은 내가 밤새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벌써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며 환하게 웃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전 연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다면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아마 엄청난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보통 이별 후 상실감을 오래 그리고 깊게 느낄수록 그 사랑이 진실하고 컸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빨리 훌훌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과 감정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끔찍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별 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상대방을 잊는 사람들은 결코 사랑의 깊이가 얕았던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메마른 소시오패스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상실을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게 작동할 뿐입니다. 마치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루 만에 낫는 사람이 있고 한 달을 알아눕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별이라는 심리적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심리적 항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빠르고 단단하게 회복시키는 걸까요? 단순히 멘탈이 세다거나 원래 쿨한 성격이라는 모호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특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단순히 나를 빨리 잊은 전 연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상실과 이별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별의 고통을 빠르게 지워내는 사람들의 내면에 감춰진 심리학적 진실을 하나씩 꺼내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별의 아픔으로 긴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들의 심리적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별을 빠르게 극복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아주 견고한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보통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라는 원과 너라는 원이 겹쳐지면서 우리라는 새로운 교집합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 교집합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주말에 무엇을 할지였던 음식을 먹을지 심지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모든 계획에 그 사람이 포함됩니다. 나의 자아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별이 찾아왔을 때 발생합니다. 이별은 단순히 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집합이 뜯겨나가는 과정, 즉 내 정체성의 일부분이 강제로 절단되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내 삶의 의미, 나의 역할, 나의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빨리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자아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복잡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복잡성이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개수와 그 독립성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몇 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별을 오래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연인과의 관계가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하고 유일한 기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삶이라는 지붕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나 누군가의 친구로서의 나 특정 취미를 즐기는 나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오직 누구누구의 연인이었던 나만이 비대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별을 빨리 잊는 사람들은 이 자기 복잡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게 연인과의 관계는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아름다운 기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들은 사랑을 할 때도 자신의 커리어에 열중하는 전문가로서의 나 퇴근 후 운동을 즐기는 건강한 나 주말이면 독서 모임에 나가는 배움을 즐기는 나 오랜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는 유쾌한 친구로서의 나 등 다양한 자아를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폭풍이 몰아쳐 연인으로서의 나라는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려도 나머지 기둥들이 여전히 삶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기둥의 잔해를 보며 당연히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삶 전체가 붕괴되는 치명적인 타격은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슬픔 속에서도 예정된 운동을 하러 나가고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친구들을 만나 위로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진 기둥 자리에 새로운 흙을 덮고 다시 자신의 삶을 재건할 힘을 빠르게 얻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지금 몇 개입니까? 만약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얼마나 흔들리게 될까요? 이 자기 복잡성의 차이는 단순히 취미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즉 건강한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별을 빠르게 극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객관화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별의 아픔에 빠지면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신이 느끼는 우울, 분노비, 참화무해 같은 감정들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게 되죠.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감정이 내리는 폭우 속에서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체감정이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상태.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생각과 감정이 현실과 하나로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죠. 하지만 이별 후 감정을 빠르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이 인지적 융합에서 벗어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비를 다 맞고 서 있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할 줄 압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관찰합니다. 아, 내가 지금 전 연인과 자주 가던 카페 앞을 지나가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어젯밤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자신의 감정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듯 바라보는 것이 바로 탈융합 혹은 메타인지라고 불리는 능력입니다.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안전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죠.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뼈아픈 이별의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자신을 완전히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인지하는 이 미세한 차이가 회복의 속도를 결정짓는 엄청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정에 압도되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자니? 라는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하는 일도, 홧김에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며 스스로 상처를 헤집는 일도 줄어들게 되죠. 대신 그들은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감정이란 마치 파도와 같아 서억 누르려고 발버둥 치면 더욱 거세게 덮쳐오지만 가만히 바라보며 인정해주면 결국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 복잡성이 높고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릴 적부터 특별한 훈련이라도 받은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된 애착 유형에서 찾습니다. 인간관계의 청사진이자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렌즈인 애착 유형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착 유형은 크게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별 후 상대방을 비교적 빠르고 건강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형 애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가 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마주했을 때 이들이 받아들이는 이별의 의미는 불안형이나 혼란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연인과 헤어지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매력이 떨어져서 떠난 걸까? 나는 결국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운명인가 봐. 이별을 자신의 결함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상대방이 아니면 내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이별을 나와 상대방의 다름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했지만 삶의 방향성이 맞지 않았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나와는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야. 이들에게 이별은 내 가치가 떨어졌다는 선고가 아니라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수명을 다했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이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책하셨나요? 아니면 그저 서로의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음을 인정하셨나요? 이 작은 해석의 차이가 이별 후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스스로가 온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연인이 없어진 빈자리를 억지로 다른 누군가로 채우려 하거나 의미 없는 만남으로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슬픔을 충분히 소화하고 다시 혼자서도 잘 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는 데 집중하죠. 이별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용하는 이들의 능력은 다음 연애를 위한 강력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별 후 빨리 회복하는 사람들은 흔히 의미 부여 과정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의미 부여란 자신이 겪은 상실과 고통 속에서 긍정적인 가치나 교훈을 찾아내는 심리적 작업입니다. 이들은 뼈아픈 이별의 경험조차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서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비록 아픈 결말이었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어. 이번 연애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지.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남겨두지 않고 내 삶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이성적인 판단과 통합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적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의 연인을 원망하거나 미련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미래의 더 나은 나를 위해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재구성 과정은 정말 마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잊는다는 것이 곧 슬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별을 건강하고 빠르게 극복하는 사람일수록 이별 직후에는 자신의 슬픔에 훨씬 더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어설프게 감정을 숨기거나 쿨한 척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면 마음껏 울고 화가 나면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적어내려가며 속을 비워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도 작업이라고 부르는데 상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슬픔을 온전히 겪어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고름을 짜내고 소독을 해야 새살이 돋는 것처럼 감정의 찌꺼기를 완전히 배출해야만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별의 고통을 유독 오래 끄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슬픔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거나 매일 밤 술자리를 전전하며 감정을 맞추시키려 하죠. 혹은 헤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전 연인을 잊으려 하는 이른 바완승 연애나 리바운드 관계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겉으로는 정말 빨리 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감정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무의식 저편으로 밀어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억압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끊임없이 전 연인과 비교하며 불행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크게 폭발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결국 상처를 직면할 용기가 없어 도망치다 보니 오히려 상처의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진짜로 상대를 빨리 잊고 건강하게 독립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서퍼처럼 슬픔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도망치는 대신 그 파도에 올라탑니다. 파도가 무섭고 차갑다는 것을 알지만 그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며 결국은 평온한 해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슬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그들만의 행동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내면의 기술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실행하는 일상적인 루틴이 그들의 회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 패턴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도 오늘 당장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이죠. 이들이 이별 직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단호하게 실행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벽한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좋은 친구로 남자는 핑계로 전 연인의 SNS를 기웃거립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염탐하며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추리하죠. 나 없이도 잘 살고 네? 혹은 조금 우울해 보이는 데나 때문일까? 이런 행동을 해보신 적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솔직해져 봅시다. 그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위안이 되던가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던가요? 이별을 빠르게 극복하는 사람들은 이 무의미한 정보의 늪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별의 선고와 동시에 상대방과 연결된 모든 디지털 탯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전화번호를 지우고 SNS 팔로우를 끊으며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치워버리죠. 이것은 결코 그들이 매정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취약한 특성을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에 빠졌을 때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채취우는 모습 하나하나가 강력한 보상 자극으로 작용하여 뇌를 중독 상태로 만들죠. 이별은 이 도파민 공급이 갑자기 뚝 끊기는 끔찍한 금단 현상을 유발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을 때 손을 떨며 괴로워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뇌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연인의 사진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지려던 뇌의 보상 회로가 다시 미친 듯이 활성화됩니다.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과거의 기억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나고 다시 도파민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 반사의 속어 실패라고 부릅니다. 종소리만 울리면 침을 흘리던 파블로프의 개처럼 상대방과 관련된 아주 작은 단서 하나만으로도 이별의 고통이 처음부터 다시 리셋되어 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빨리 잊는 사람들은 이 잔인한 리셋 버튼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상처에 자꾸 손을 대면 덧나듯 기억에도 자꾸 접속하면 그 감정의 유효기간만 무한정 길어질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의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한 뒤 이들은 그 남은 에너지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 돌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복잡성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은 무너진 연인이라는 기둥을 대신할 새로운 기둥을 세우거나 기존의 기둥을 보수하는 작업에 즉각적으로 돌입합니다. 미뤄뒀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헬스장에 등록해 땀을 흘리며 평소 가보고 싶었던 낯선 곳으로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납니다. 이 행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상대방에게 보란듯이 잘 사는 척을 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통해내게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여전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은 계속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재활치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별 때문에 나의 일상이 멈춰버렸다고 느끼시나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짓누르고었던 것도 새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는 늘 걷던 길이 아닌 새로운 골목으로 산책을 해보거나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세계가 그 사람 없이도 여전히 넓고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상대방을 빨리 잊는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심리학적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자기 복잡성을 통해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단단함,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아는 객관화 능력, 안정적인 애착을 바탕으로 상실의 의미를 건강하게 재해석하는 태도, 그리고 디지털 단절과 능동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뇌의 금단 현상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행동력까지.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특별한 초능력이나 차가운 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심리적 생존 가이드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머무는 시간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빨리 잊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찬란했던 시간마저 가치 없는 것으로 지워버린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웠던 기억을 내 인생의 한 챕터로 과거의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성숙한 선언입니다. 혹시 지금 잊히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눈물 짓고 계신 분이 있다면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곁에 없어도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사랑받을 자격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지금 겪고 있는 이 뼈아픈 시간은 결국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잠시 비를 피할 처마를 찾고 천천히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새로운 인연 앞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심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통찰로 가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에 가장 깊이 공감하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이별 극복 노하우가 있거나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흥미로운 심리학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